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한의원 수영정 원장 박진선입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진료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위장병은 재발이 잘 된다던데 위염은 완치가 없다던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병이 생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잘 해결한다면 위장병도 재발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의원에 찾아오는 위장병 환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위장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발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잘못된 식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이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의원까지 오는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하면 술과 커피,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는 것, 먹고 바로 눕는 것, 과식, 폭식도 위장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입니다. 아는데 잘 안 지키는 내용이지요. 잘못된 식습관이 누적되면 몸속에 담적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배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는 소화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소초를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거나 예전처럼 소화력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몸속에 담적이 점차 쌓이는 것은 아닌지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도 괜찮고 어떤 분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바로 병이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타고난 체질의 차이, 타고난 소화력의 차이로 봐야 합니다. 유전입니다. 강하게 타고난 분은 위장을 혹사해도 병이 잘 안 납니다. 약하게 타고난 분들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위장에 병이 생겨서 고생을 합니다. 내가 위장이 강하게 태어나지 못했는데 남들처럼 위장을 돌보지 않고 혹사하면 큰 병이 날 수 있으니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강하게 타고난, 약하게 타고난 장기가 다 다릅니다. 위장 기능이 강한 분들은 호흡기가 약하다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고 체질에 따라서 강하고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강하고 약함에 따라 절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지킬수록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안 끼는 병이 없지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세포의 재생에도 영향을 주며 호르몬의 분비, 혈당의 조절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그리고 이것이 오랜 기간 누적된 분들은 위장의 움직임도 저하되고 위장에서 유액을 분비에도 이상이 생기고 상처난 위장 점막의 회복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위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위장병의 단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해열제, 소염진통제, 피를 묽게 하는 효능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약효를 발휘하기 위해서 작용의 기전 때문에 위장 점막의 세포 재생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도 점막을 자극할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위장병이 생겨서 오는 원인을 찾아보면 이런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했기 때문이 많습니다. 또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거나 빈혈이라고 먹는 영양제들이 소화불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위장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완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에너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살이 빠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식단 조절을 통해서 먹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요. 위염, 식도염 같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생기고 악화되는 원인을 줄이고 치료되는 힘을 키우면 됩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이 늘어나고 치료되는 힘이 약해지면 재발하게 되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위장병이 생기는 원인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 안 지키는 것이 문제지요. 위장병이 한 번 생겼다는 것은 내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 후 나아졌다고 다시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재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절제하면서 식습관의 잘못된 부분을 잘 교정하면 식도염도 위염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연령이 젊고 병을 앓은 기간이 짧을수록 완치는 더 잘 됩니다. 반대로 병이 생긴 지 오래되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성위축성위염, 장상피하생, 발해식도 정도까지 점막의 병변이 심해졌다면 이는 치료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프다거나 사과나 귤처럼 신 과일을 못 먹게 되었다거나 조금은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저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심해지기 전에 일찍 치료할수록 좋다고 강조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살펴보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나 부처처럼 성인을 반열에 이르게 되면 마음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 아니니 스트레스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 분들을 치료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이를 통해 위장병의 치료와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취미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운동이나 그림 그리기, 성경 필사, 노래교실 참가, 야구 관람, 드럼 연습, 등산 등 내향적, 외향적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취미 활동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이 줄어듦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마다 개개인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뤄왔지만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빠져들 수 있는 취미를 시작한 분들이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음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잠은 뇌의 피로 물질을 배출하고 면역과 호르몬 균형, 정신적 육체적 피로 물질을 해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 충분히 잘 자는 것이 위장병 치료에서도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또 잠잘 때 깊은 수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커피 마셔도 잠 잘 잔다는 분들도 실제로 뇌파를 검사해보면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을 잘 유지하고 병이 다시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 분들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쉽게 먹었던 해열제나 진통제가 위장과 식도점막에 염증을 생기게 함을 한다면 참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약약들은 항상 어떤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수년간 먹었더니 위염이 심해졌다는 분들을 자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약을 처방받으면 처방전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일 문제가 고령의 분들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고 다른 병도 많아서 여러 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도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 처방전을 확인해보면 겹치는 성분도 많더군요. 줄일 수 있는 약은 줄이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고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열이 있을 때에도 굳이 해열제를 습관적으로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에 익숙하니 내가 받은 약을 처방전으로 약명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약물뿐 아니라 홍삼이나 한약재를 베이스로 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 철분제, 비타민 D 제품, 오메가3 제품이 오히려 위장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이 잘못 먹으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철분제나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이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먹은 현미가 위장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제대로 알면 먹어도 되지만 모르면 그냥 안 먹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의료인과 상담 후 꼭 필요할 때만 먹는 것을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병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충분한 수면은 병의 발생 원인 억제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력과 세포 재생에도 영향을 주어 치료되는 힘을 강하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이 밖에도 양배추즙을 먹는다거나 생강차, 규피차를 먹는다거나 메스티껌을 먹는다거나 누름나무, 토마토 등 여러 가지 음식에 해당하는 한약재를 활용하여 위염이나 식도염, 위무력증을 치료하는 분도 있습니다. 병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자가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이 심해진 분들은 자가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의료인에게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소화성 기형이 있을 때 내과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담력 때문에 생긴 병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것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또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점막이 위축되고 조직 변성이 생겼다면 제산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는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하라는 점입니다. 미뤘다가 후유증이 남으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병이 재발하는 이유는 병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거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짧게 하였기 때문입니다.